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무실 이제 얻어서 RTV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나 잘 나왔다. 대표님 요즘에 좀 어떻게 평온한데 위고비보다 더 센 게 계좌고비다. 그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빠지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 시장이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에? 물만 고기 매력적으로 마셨어요? 보면 살 게 너무 많아요. 화장품도 그랬잖아요. 화장 좋더라고요. 화장품. 예, 라면들도 지금 오늘 엄청 올랐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같이 보는 이번 주 경제수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두 분 모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우리 이선엽 대표님과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우리 알상무님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셨습니까?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알상무님,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전 출근은 계속 했는데. 아, 회사에? 네. 저희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 알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지금 나온 다음에 네. 이 공식 이런 유튜브에서는 처음 방송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 언제 하나 찍읍니다. 간식도 있어. 아니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사무실 이제 얻어서 음. 책상 하나 놓고 이제 약간 유튜브 하고 있고요. 슈카월드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RTV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실시간 한 1, 2만 정도. 오, 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자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유, 근데 제가 그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약간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약간 경력을 살려서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서 저도 요즘 뿌듯하고. 내가 좀 맞춘 것 같다 뭐 이런 아, 느낌입니까? 조금 잘. 조금. 제가 이제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잘 나왔다. 역시 대표님 요즘에 좀 어떻게 시장이 지금 좀 평온한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IMF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다 겪어봤지만 이런처럼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 되면 월요일이 두려운 거예요. 와, 정말 이건 이럴 정도구나. 그럼 저는 이제 오랫동안 경험도 해봤고 나름대로 강심장인데도 제가 이 정도면 우리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입장이 어땠을까? 예.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모조리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덜어내진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이번 시장에서 네. 머리가 반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물이 점점 늘어나서 와 정말 어려운 시장이 한다 저 생각합니다. 살 엄청 빠졌어요. 한 5kg 줄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위고비보다 더 센 게 계좌고비다. 계좌가 고비가 오셔서. 자 알겠습니다. 알상무님 하면 이 쇼장 전문가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정반대 포지션이 있으신 대표님은 롱장, 롱장. 전문가, 이쪽은 쇼장 전문가인데 또 나갔을 때 장이 쇼 아니었습니까? 딱 맞았죠. 제가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장. 오늘 빠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제 교체하셔야죠. 이제 장이 돈 것 같아요. 뷰가 숏이 아니라 롱으로 돌았습니까? 숏은 안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월요일이 두려워요. 올라갈 것 같아서.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려놓은 거 있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예. 여기 우리 제작진이 항상 자랑하는 보쌈입니다. 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족발을 해왔는데 뭐 일단 드시고 맛집인가 가시죠. 보죠. 맛있게 예. 드십시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맛있게 드십시오. 어디 맛집에서 가져온 건가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리뷰가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네. 맛있네요. 대표님 어려운 시장이 끝나고 한 3일 연속 어쨌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좀 돌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게 지금 변동성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네.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도 밀리지 않았어요. 이전 맞습니다. 같으면 좀 많이 밀릴 텐데 맞습니다. 물량에서도 다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동안의 변동성의 원인이었었던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그 매매가 정말 많이 줄었고 네네. 또 시장에서 기존의 주도주 외에 대안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볼 때 특정 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판단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위로 볼 수는 업사이드는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들이 너무 좋았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 회수 기간이 지금 1년 안으로도 가능한가 봐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수익이고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사실 사라진 게 첫 번째고 네네. 두
두 번째는 최근에 젠순왕이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해서 5천억 네. 달러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게 그 관련 기업들한테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차입이 가능하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었던 투자를 집행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만큼 반도체를 사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네. 사실 이번 주에 엄청나게 회전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쨌든 바닥에서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섰다고 보신다. 아니 우리 알상무님. 네네. 그럼 약간 역시 대표님처럼 좀 돌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숏의 입장에서 보면 숏 칠 수 있을 최적기가 방심하고 있을 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나 AI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방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쑥 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알아버렸어. 다 공부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됐고 젠스왕께서도 5천억 달러를 모으셔가지고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구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숏들이 이제 재미없는데 그리고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라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급격한 하락 위험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제 펀더멘탈 기업 이익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마음을 다치셔가지고 어떤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긴 좀 어려울 텐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상승하면. 그래서 3분기 얼마 안 남았지만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피셜 숏돌이 맞아 돌 정도면은 시장이 상당히 나쁘진 않다라고. 아니, 하지만 엄청 올라간다고 하진 않았고 약간. 약간 정도, 약간 뜨는 정도. 근데 대표님, 그 얼마 전에 그 젠슨왕이 그 만드는 그 5천억 달러가 마치 중앙은행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GPU계 중앙은행, AI계 맞습니다. 중앙은행. 예,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어쨌든 하고 간에 있거든요. 뭐 젠순왕이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은 많은 건 있어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업들과의 또 순환 출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오명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순환 출자로 엮인 기업들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미국의 최상위 기업이죠. 네. 그럼 이 기업들은 무너뜨리면 미국이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마불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이번에 건드려준 것 중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최우선권을 오픈 AI한테 줬다라는 거죠. 거기서 일정 금액이 오픈 AI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잠재적 위험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디가 조금 약한 고리입니까 얘기를 하면 오픈 AI 또는 오라클을 얘기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도 공감을 하고 네. 그걸 시장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면 IPO 할 때까지 자금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잠재적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오픈 AI가 이런 어떤 5천억 달러와 관련해서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좋아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SEC라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얘네들이 한 이것과 관련해서 ABS 이런 거 발행할 수 있도록 뭐 규제를 완화해 줬잖아요. 네네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부도 나서준 거 보면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 미국의 AI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게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제네시스 미션 중에 일부가 아니었었을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정부가 들어온다는 걸 놓고 보면 아, 이게 AI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정말 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반도체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자금할 수 있는 돈이 생겼고, 얘네들이 처음에 데이터 센터 할 때 뭐 특수 목적법인 그죠? 그런 것들을 세워서 했었을 때 그걸 또 유동화할 수 있는 규문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여러 단계로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면 저는 그런 점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의구심이었잖아. 이거 반도체 피크 아니야? 정점론 아니겠어? 앞으로 쉽지 않을 건데 그 정점론의 논란에 이게 1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화되었다? 그러면 완화된 만큼은 사실은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상무님은 네, 그 네. 중앙은행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왠지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상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누가? 시장이.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케빈 워치가 아니라 그런 시장이. 헛된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시장 금리는 다 반영했고 케빈 워치가 얘기한 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알아서 다 반영했네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게.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든 말든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은 3명이나 인상하자고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는 이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도 조금 낮아지려고 하는 거지 굉장히 높은 레벨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유동성이다. 금리 레벨이 아니고 유동성이 중요하다. 약간 미국 쪽에서 약간 유동성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IPO 할 때나 채권 발행할 때나 살짝 버거워요. 한국은 아직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다. 매크로적인 리스크. 네, 알사모님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왜 갑자기 궁금한 게 많아요? 연말에 뭐, 네. 아 자네가 중앙은행 그 전문가잖아요. 연말에 돈을 내고 그럼 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 박정호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잘했어. 오늘 내가 너무 나간 것 같아. 요즘 투자자들은 예전엔 주도주주로 반도체에 완전히 그냥 몰입해갖고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몰빵 투자를 했는데 황희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섹터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십니까? 예,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주식시장의 체력이 온전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나름대로 여전히 유동성도 부족하고 그러면 제한된 유동성으로 사실 수익률 게임을 하려면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을 해야. 다만 전제 조건은 기존의 주도주가 온전해야 돼요. 네네. 뭐 이 친구들이 빠지면 시장은 답이 없는 거지만 이 친구들이 어차피 소폭씩 올라간다고 할 때 다른 기업들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진 것 같고 새롭게 시장을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반도체 쪽 빼놓고 물량이 다 가벼워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빠지면서 네네.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기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쪽의 시나리오 쪽에서 한번 보면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대안이 있고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좋은 대안이야 라고 해서 꽤 시간이 되면은요 반도체만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나도 저쪽으로 좀 가볼까 해서 의외로 그 과정 속에서 물량들이 가벼워지는 효과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보는 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반도체 말고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관심 있어 한다 이런 업종을 좀 어디로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테마도 있고 업종도 있을 건데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네오클라우드 쪽이죠. 이번에 되게 네. 큰 성장을 받고 그동안에 우리가 봤었던 주식시장의 관점은 AI 투자 관점이었잖아요. 네네. 투자를 하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다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휴머노이드 쪽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왜냐면 모멘텀들이 생겼거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뭐 공장에 조만간 투입을 한다던가 당장 돈은 안 돼도 시장이라는 걸 먼저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제법 그 종목들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에 비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도 조금 분산 효과가 있고 시장의 안정성은 조금 더 있어진 거 이게 서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네. 쪽들이 늘어난 것 같다. 혹시 알사모님도 네네. 주의 깊게 보시는 섹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물반 고기 반이거든요. 에? 매력도로 따지면. 물만 고기 말렸어요? 매력도로 보면 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왜 물만 있을까요? 주로 어떤 고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텔레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현대차 많이 막 물려있는 슈카 형님 물려있는 안 현대차도 물렸어요. 예. 꽤 아래에서 많이 반등했어요. 오늘도 많이 올랐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제 죄송한데 로봇인- 가운데 손가락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집게. 거기까지 자제해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도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큰 고기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근데 옆을 봤더니 기운 없는 애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 쓱 잡으면 됩니다. 거의 모든 섹터 거의 모든 섹터라고요? 몇 개 빼고. 내수는 조금 힘들어요. 아직까지. 내수 섹터 말고 그러면 역시 AI 관련된 축 늘어진 섹터들을 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거? 반도체나 이쪽에 좀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좀 다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좀 조울증이 있어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엄청 빠져. 그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예. 얘들은 아직 좀 힘들어. 심리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애들, 뭐 이렇게 기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로 좀 가는 게 전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제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져있던 조선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방산도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약간 다시 2차 산업, 그러니까 좀 뭐 만드는 쪽으로 가고, 저쪽 이제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있어요. 네. 쓰러져 있던데 지금. 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문제는 왜 오르는지 잘 몰라.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어. 뭘 발표를 안 했는데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짓눌려 있다가 지금 살짝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동안 너무 더웠잖아요. 우리가 더울 때 힘이 없거든요. 한화도 그래요. 아 한화는 여름에 잘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야구요? 한화는 여름엔 잘해요. 그럼. 다 하나 팬이신 거죠? 아 그럼요. 골스팬. 진짜요? 그럼요. 제 집 가방에 보면 유현진 사인 있는 모자 있어요. 여우. 저 대전 리테일 야구 야야. 예,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약간 용기를 내야 돼요. 그동안 다쳤던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물려가지고. 하지만 약간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음식료도 그랬고 최근에 네. 화장품도 그랬잖아요. 화장품 좋더라고요. 화장품. 예, 라면들도 지금 오늘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 예,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던 건데 네. 이번 시장 때문에 다 같이 무너져가지고 안 봤던 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생각보다 저변이 늘었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또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는 걸 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가지고 이제 그 무게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8월, 9월. 그죠? 네. 근데 알상무님이 네. 또 그 연준 전문가기도 하지만 또 외국인 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전문가인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이번 주에 주간으로 순매수를 찍었습니다. 몇 주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엄청 오랜만입니다. 계속 파시다가 계속 팔다가 존칭을 제가 가끔 씁니다. 계속 팔다가 오늘도 샀고 지금 돈이 제일 많은 게 외국인입니다. 많이 차익실현하고 나갔잖아요. 이제 그 돈 갖고 좀 들어올 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 걸어놨는데 사셨을 거예요. 우리 개인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 매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레벨이 7,000 넘어가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급락은 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그죠? 너무 낮은 5,000 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 근데 더 빠질. 그리고 이제 급락 신용이 그거에. 신기한 거 신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좋은 거예요. 약간 빌려서 투자하는 거지 뭐 누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밸류가. 너무 높았다가 너무 빠졌다가 원래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맞아요. 그죠? 예. 이번에 조정장에서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까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인드가 조심도 아니고 약세장 마인드로 변하셨어요. 맞아요. 이 안 되는 시장이야. 네네. 차라리 그냥 난 그래 이번에 쉽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볼까, 나가 볼까라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사지 말아야 될 때 더 비싸게 사는 이로 우를 범하실 수도 있을까봐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죠? 하락장에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제 섭외가 잘 안 들어와요. 다 하락장 마인드로 돌으셔가지고 경쟁자가 생겼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필요가 없어. 이제 쇼스트 경쟁자가. 그래서 용으로 오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롱으로 이쪽이 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용자로. 롱돌이 다 죽었어요. 저희가 이제 신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잘 맞추면 신이었다가 틀리면 등신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직이 신이네요. 예, 그렇죠. 같은 신인데. 예. 저도 이번에 좀 밀릴 때 사실은 예전처럼 이제 밀릴 때 분할 매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할 매수 한다고 밀릴 때마다 조금 사는데 너무 크게 밀리니까 분할 매수 한 걸로도 이 손실이 막 엄청나게 찍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할 때마다 이 막 7%, 막 10%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뭐 업계 계셔봤으니까 네네. 빠지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그래도 빠지면 틀릴 수는 있지만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저 같은 롱을 외치는 분들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외국인 친구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그런 조정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죠. 본 적도 없고. 그러면 대표님,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서서히 장이 올라가고 네. 있어서 마음을 좀 놓냐 맞냐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때 혹시라도 또 아래로 갈 수 있어 변수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한 1년 반 전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의 악재는 대부분 정치 변수였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트럼프도 예. 트럼프죠. 물가의 원인도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안 했다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릴 수도 있었고요. 이분이 되게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케빈 워시라는 사람 또는 아니면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하고 공조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안 올려고 짓누르는데 네. 거기서 뭐 이분이 또 잘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금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요. 그 금리를 네. 건드릴 수 있는 건 정치 변수인 것 같아서 그 정치 변수가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런 걸 모를 리 없을 건데 그래서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트럼프한테 당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변수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금리 변수. 네. 근데 알상무님, 네. 또 알상무 또 금리 전문가 아닙니까? 뭐 자꾸 아니, 전문가 채권 출신이잖아요. 뭐 물어보려면 자꾸 전문가라고 금리 그래요. 전문가. 네, 네.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이 또 일본하고 공조해서 엔화 확 내리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얼마입니까? 1,400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100원 네, 넘고 네. 쫙 내려오고. 맞아요. 근데 금리는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금리하고 환율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충격이 연준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엔화를 산 다음에 유로화를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돈 달러가 아니고 남의 나라 중앙은행 돈을 팔았어. 왜 남의 걸 팔아요? 이건 거의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원래 엔화 강하게 공조할 때는 각국이 엔화를 사고 자기 돈을 파는 게 원래 네. 예입니다. 남의 돈을 팔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안 알려줬어요. 유럽에다가.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베센트도 트럼프 옆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유럽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나. 근데 베센트는 원래 친유럽적인 사람이거든요. 중앙은행 공조가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일본이 뭔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좀 공급하게 됐고 환율도 좀 막은 거죠. 엔화가 더 약해졌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금리가 좀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금리도 견딜만 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그리고 단기 유동성도 여전히 충분하고. 네. 오히려 미국 금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자 보면은 뭐 위험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금리가 5자까지 올라간다는 건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미국 국채가 그렇게 올라가게 내버려 둔다는 건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고 긴장해야 돼요. 지금 4.7인데 금리 문제는 없고 아까 근데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제가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트럼프가 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 맞아. 스쳐 지나갔어요. 지지 않을까요? 너? 지금 미국 민주당이 이기겠다는 게 대세인 것 같던데요. 아 근데 그게 전체 여론조사랑 또 이제 지역구로 가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면 약간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것도 그 정책적 그립이 약해지면 또 금융시장도 반응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10월 11월 약간 위기설이 도나 봐요. 그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를 잘 넘기면 12월에는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상무님이 투자 타이밍을 야구에 비유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이제 사회인야구 오래 하다 보니까 감독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타순을 정할 때 보면 타율은 별로 안 좋은데 꼭 주자가 있을 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한 타이밍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코스닥 종합지수가 또 666을 갔습니다. 거기서 샀으면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버는 거잖아. 지금 30%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번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야구를 계속 봐야지 타이밍을 보는 거지 중간중간에 보면 안 되고. 왠지 그 본인 방송 계속 보라는 그렇죠. 뜻 같아. 아, 그런 뜻입니까? 24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건 그런 아니고 뜻으로. 제 방송 말고도 요 대표님 말씀도 많이 듣고 주칼 때는 알아서 보시고. 네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적시타를 잘 쳐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인 거죠. 적시타를 잘 쳐야 된다. 그래야 점수가 나는 거거든요. 출루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제 하나 졌어. 네, 일단 드시죠. 조금만 드시고 예, 하시죠. 뭐까? 지금 시장이 우리 PD가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눈치를 주는 게 이 장에서 투자 전략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보려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면 되거든요. 네. 우려가 여전한데 오르면 약세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약세장은 대부분 반등 올 때 외국인이 더 팔지 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보면 약세장 예, 때. 이렇게 해서 보통 꼭지 찍고 우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네. 대반등 올 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막 마지막 팔게 줄 때 보면 네. 외국인들 다 팔았지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반대로 외국인들 산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현재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면 지금 진입했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네. 손해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도 이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접근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꼭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여전히 AI만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AI 외에도 실적이라든가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가는 시장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볼 때 사실은 또 얼마나 집중도 있게 성장이냐 실적을 보느냐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방법은 시장이 보는 것을 나도 같은 방향으로 봐야 좋은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미묘한 게 갑자기 시장이 성장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성장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조금 미진해도 나중에 이 기업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따져보고 나서 접근을 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다. 알상무님 요즘에 장을 좀 계속 시향을 하시니까 시장 전문가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잖아요. 채권 전문가라며. 그 전문가 전문이만 전문이. 다 하려고요. 야구도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야구 전문가. 근데 요즘에 시장이 꼭 오후 끝날 때쯤에 네. 자꾸 밀어요. 그렇죠. 이게 약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난 강세장이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었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샀고, 요즘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이드카 잘 안 나오잖아요. 다행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밀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롱을 잡으셨다가도 오후에 파시는 것 같아. 그게 가벼워지는 거죠. 다음날 또 새로운 마인드로 들어오시는 거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종목보다 지금 지수에 좀 붙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지수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지수 추정하는 뭐 펀드나 ETF나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개인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그 종목을 비우거나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 해봤잖아요. 그 종목을 빼거나 또는 이제 전체 비중을 줄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연기금도 있고 펀드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야 돼요.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벤치마크대로 갑니다. 그렇죠. 벤치마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수를 산다는 거잖아요. 지수는 아마 꾸준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지수가 웬만한 종목 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요? 코스닥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지 뭐. 그죠? 지수라고 하면 코스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코스닥 나쁠 것 같아요. 코스닥 나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코스닥도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요. 그죠. 이제 900 근처로 갔으니까. 근데 뭐 코스닥도 나중에 좋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막 지금 뭐 바꾼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아직.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나눴으니까 이제 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드십시오. 예. 많이 못 먹었네요, 그죠? 예.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료 값은 해야 되잖아. 자, 퇴근 후에 나눠보는 경제수담. 저희가 오늘 이세엽 대표님과 우리 알상무님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시장은 물론 다이나믹히 변합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장이 돼서 우리가 낸 욕심이 결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하시죠. 예, 나가시면 됩니다. 아유,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퇴근하자. 가자. 전문가. 퇴사를 했는데 이게 퇴근한 것 같지가 않네요. 전문가.